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당겼습니다. 한 주간 여의도를 훔친 사람들의 이야기 신스틸러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용남 기억신한 전 의원, 박성태 사랑과사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 할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부터 해보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채널A 뉴스에서는 양쪽 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조선 사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사설 2개 제목이 뭐냐면 국민의힘의 윤 탄핵 재판 지연 작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안변볼스 재판 지연 작전 요거고.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차는 몽리. 중앙일보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 뭐 이런 사설들 제목이 있는데 일단 뭐 저도 변호사고 김영남 전 의원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쓸 수 있는 소송 지연을 위한 모든 초식과 모든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인데? 근데 통상 변호사들이 그렇게 심하게까지는 안 하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이익이 아니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결국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 매우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심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양쪽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소송 전략은 뭐랄까요? 그냥 막장 같아요. 막장요? 그러니까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최종 재판부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결론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시간만 끌면 된다. 그거 외에는 저렇게 심하게 못하죠. 보통 재판에서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에서 곱게 봐주겠어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측부터 이거는 국민의힘도 좀 엮여 있는 건데 의원님, 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지금 국회 추천 3사람 이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 권한대행 임명하면 안 돼.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헌재 자체에서는 임명해도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요거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보다 6명이 나으니까 이겁니까? 6대 6이면은 거의 현재 재판관 전원이 이제 합치를 해야 되잖아요. 합치라는 게 참 쉽지 않죠. 만장일치면 뭐든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민주당 6대 3을 이제 희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는 건데 참 지금 이게 막장 이제 드라마가 이제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 위반 혐의의 수사 주체들 간의 그 경쟁도 얼마나 볼상사납냐. 그것도 여기저기서 그냥 다. 이런 문제도 정말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사법 체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단면을 보는 거거든요. 막상 이제 보통 일반 사범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앞으로 국회의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사안이 발생이 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이제 국민을 대변해서 대통령을 이제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결정은 이게 정치적 결정이에요. 그 결정이 맞았는지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헌재인데 헌재 구성원 요건이 이제 구인까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헌재 재판관은 빨리 세명을 이제 우리가 빨리 청문회까지 마칠 거니까 빨리 임명해라 한덕수 총리. 그 대신 김건희 특검법하고 이런 자신네들을 양국법 이런 거는 이거대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참 엉망돼 버린 건데 저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절대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의 최종적인 이 사법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든 사법은 사법으로 간다. 그렇죠. 이 양쪽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시키고 올 것이
헌법에 근거한 그런 현재 재판관들의 양심과 도리에 맡겨야죠. 예. 이거는. 박 실장,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짜고 있는 이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의 전략, 대응 전략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냥 무죄다라고.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잖아요. 예. 탄핵 심판이죠. 예. 탄핵 심판일 때 내란죄는 아니다. 석동현 차장이 그 얘기를 했죠. 절대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역시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완전 대통령도 나서서 변론에 나와서 뭐 얘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는데 예. 본인이 이제 담화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전혀 일반적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예. 당연히 상식적인 헌법재판관의 판단에도 맞지 않겠죠. 어. 그래서 저는 예. 무조건 인용될 거라 봐요. 이 지금 보면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요거를 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내년 4월 되면은 대통령목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했던 두 사람 퇴임.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명 몫이거든요. 그럼 뭐 이제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이 성향에서 재판관 임명하겠죠. 그걸 가지고 또 좀 논쟁이 있을 건데 결국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좀 노리는 거는 결과는 뭐 어떻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천천히 가자. 뭐 그걸 이건가요? 노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도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뭐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임명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예. 이 논리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는 6개 법안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아하. 아니 권한 대행이라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근데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민주당도 권한 대행이니까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예.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역시 민주당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예. 자신한테 유리한 주장을 그냥 남발하고 있는데 예. 논리적 일관성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다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적절하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워낙 권한대행 체제라는 게 과도기적인 체제니까 예. 뭐 무리하지는 말라는 건 상식선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임명권이나 거부권이나 논리의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면 임명권도 더군다나 9명이어야 되는 헌법재판관이 지금 3명이 공석이니 그걸 채우는 임명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대통령과 예. 친윤들의 입장은 약간 그 헌재 심판에 임하는 자세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대통령은 편 무조건 아니에요? 무죄예요. 대통령 무조건 무죄.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예. 본인의 잘못을 일단 반성도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내가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 어. 또는 사법적으로도 내가 왜 이게 유죄냐라는 주장을 펼 거고 예. 그건 대통령의 여러 담화에 나오고 대통령의 40년 직인 속동현 차장의 말에도 나와요. 예. 그건 그들이 따로 지금 망상의 세계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아하.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 대신 이른바 친윤들은 탄핵 재판에 무슨 인용되냐 아니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거의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인용될 걸로 봐요. 이분들의 관심은 탄핵 심판을 최대한 끌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2심 예. 잘하면 3심까지 나와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선에 못 나오기를 그러면 자기들도 해볼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친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어떻게 예. 하면 자기들끼리 살자. 그런데 저는 친윤으로 불러야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예.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계속 친계엄 세력이라고 불려져야 돼요. 오. 바로 저 부분을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국민의힘이 이제 제일 이제 저런 이제 목소리가 이제 민의가 돼 가지고 예.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굳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예. 이걸 지금 이제 집권당인 국힘이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 비상 시국에서도 올거지 뭐 집권당의 면모를 다 갖추고 예. 또 영향력 역할 다 하겠다. 예. 이게 맞지 않아요. 솔직히 자꾸 저는 2016년과 지금 현재 4년을 대자비를 하는데 예.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이 제왕적 통치 권한을 가지고 결정적 오판을 하고 잘못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책임은 대통령이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예.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가지고 국힘의원들도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는 의원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럼 탄핵을 안 하면은 조기 퇴진의 방법을 가지고 예. 그럼 애초 한동훈 대표가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2월 퇴진 4월 뭐 대선 3월 퇴진 5월 뭐 대선 이 안을 예. 당 대표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측근 인사들이 함께 용산을 가서라도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켜서 예. 바로 현재 재판관 이 사람 구성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집권당이 그 책임을 지주는 그런 모습을 이미 실기해 버렸습니다. 의원님 나 진짜 궁금한 게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위 말해 친윤 의원들 중에서도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다. 없죠. 근데 왜 지금 뭐 자, 권성동 처음에는 없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담화문 자체가 예. 앞으로 수사 재판 싸워나가겠다는 폼 그리고 다시 나는 돌아오겠다 예.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김용현도 예. 뭐 김용현도 어제 나온 그 변호사를 통해 나온 예. 입장이지만은 뭐 자기는 대통령의 구급 결단 예. 존중하고 자기도 싸워나겠다. 예. 이런 기류가 확 바뀐 거예요 지금. 이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집권당이 예. 국민의 저 울분과 분노 저항을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외에 지금 뭐 친윤 중진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공식적으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막지 못해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공식 멘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이게 당권 당의 헤게모니를 위해서 네. 흔히 말하는 중진들이 저런 정도의 머리를 지혜를 모았다면은 저는 그것도 비판받아 싸다 보여요. 지금은 집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다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석고 대죄를 하고 예. 당이 건강하게 예. 혁신하고 또 두 번 다시 이런 수직적 당정 관계의 대통령의 독단과 전행이 행사돼서 예. 12.3 비상계엄 같은 이런 한마디로 극단적 정치 행위가 나올 수 없게끔 그런 단도리를 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지. 예. 지금 대통령 담화가 마지막에 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보완해동하는 국민의힘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재명만 제일 패착이 뭔지 압니까? 국민의힘의 패착이.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통해서 이재명만 법적으로 예. 심판받게 하면은 이 싸움은 끝이 난다는 거기에서 정치가 실종돼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야한 게 정치 실종됐죠. 더 나아가서 이제 당정 간의 정치 실종돼 버렸죠. 예. 당 내에서도 정치가 실종돼 버리니까 결국은 쪽수 많은 흔히 말하는 친윤 측근들 인사 중심의 당이 저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지금 이 비상 위기를 극복하는 예. 비대위 구성 자체의 논란도 바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성태 의원님이 나름의 답을 주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 하셔야죠. 근데 왜 국민의힘 저 지금 핵심 네. 친윤 주류 네. 지도부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아는데 다른 이유로 안 하는 건가? 나 그게 궁금하네. 제가 보기엔 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뭐 삐뚤어진 충성심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여당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하면 안 돼? 예. 오케이. 그러면 여당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예. 그러면 여당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있을 대선에 이겨야 계속 여당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딱 그거예요.
탄핵 재판이나 모든 것을 지연시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어쩌면 또 위증교사까지 빨리 항소심 선고 그리고 대법원 선고까지 나게 하자. 그래서 피선거권을 없애버리자. 이 전략인데 예. 그러면 선거 이겨요? 그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다음 대선에서 국힘이 대선을 이겨요? 택도 없는 소리. 민주당의 뭐 후보 교체하면 되지 뭐. 아니 그렇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압도적으로 예. 높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법률적 장애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그렇다고 후보 안 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내죠. 예. 아니 그러면 예. 국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상대로 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그게 도대체 현실 인식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거는 대통령이나 국힘이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냐.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동안 그렇게 어울렸지. 그래요. 예. 지금이 있어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총선이 4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아주 멀거든요. 아주 멀죠.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이거 선거에 불리하다. 그럼 체세포가 가장 먼저 반응해요. 예, 예. 머리가 가기 전에 피부가 반응해가지고 민심이 어떻게든 대응해서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거든요. 선거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예.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뭐? 나중에 예. 2028년 총선 때 예. 대부분이 영남 강원 여기가 70%가 넘거든요. 예. 나는 그때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남과 강원도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흔적을 남긴다. 그렇죠. 대통령을 근데 지키려 노력했다. 뭐 이거. 이런 망상에 대통령이랑 측근들은 망상이니까 여기는 이제 비정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정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은 헤게모니로 민심이 이겨서 당신들은 비정상이라고 계속 손가락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뭐 솔직히 대통령과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한 말씀만 딱 드리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오판 저 패착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온갖 범죄의 중심이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물이더라도 재판은 법원에 맡겨두고 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윤석열 대통령 올고지 국정을 국민들과 함께 잘 펴나가면은 이런 문제 없었어요. 예. 근데 마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날려버리는 게 마치 국정 운영의 모든 게 거기에 다 걸린 것처럼 그 판단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뺏어버렸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국회에서 이미 했잖아요. 자신이 집한 나머지 이제 헌재의 판단 부분은 헌재에 맡겨야 돼요. 정치가 예. 배제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지금 국정 공백, 국정 위기, 국정 혼란 예. 그리고 집권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오판 정치적 극단적 정치 행위에 대한 올곧은 책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질 것이냐 이걸 국민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마치 말이야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분명히 문제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초기적인 대처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혈 총대를 막았고 더 이상 악화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좋아요. 경고심 정도라면 그걸 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해서 못 막았다면은 더 이상 상황은 악화될 건데 자, 그 정도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야 헌재 재판관 구성 이거 어떻고 뭐 지금 한덕수 총리를 또 압박해서 이런 법은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당정 관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젠장 뭐 우리가 아닌 말로 국회 가반 의석이라도 가지고 그것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약 일종의 지연 작전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요게 이제 참고로
항소심이 시작됐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요거를 통지서를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이제 항소심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안 받아요. 네. 못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송달이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주진우 의원은 집행유예 기간 도과시키기 위해서 잡범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던데 김영남 의원 요것도 일종의 그 선거법에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의 뭔가의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까? 그렇죠. 소송 네. 지연 전략이죠. 원래 길게 간다. 선거법에는 네.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탄핵 재판을 늦춰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예. 그게 헌법재판관 구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 최대한 늦춰서 예. 항소심 선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겠다 이 전략이고 항소심까지 선고 만약에 당선 무효 나오고 대선 치르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아예 1심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정권 바뀌어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건 뒤집어질 재판이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상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가 네.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형사 재판은 대통령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취임과 동시에 중지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임기를 종료한 이후에 다시 재판이 재개되고 그동안 재판 시효도 중단돼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은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게 분명하고 예. 그걸 떠나서 지금 보여준 집권 세력의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 정말 짝대기를 내세워도 당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항소심 선고도 안 받고 얼른 빨리 대선 치르고자 하겠죠. 예. 그 전략이죠,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아니, 대표도 상당히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좁은 길?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정치인들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정치인들은 좀 뭘 걸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통 크게 큰 길로 갔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통지서를 물론 이사를 갔다고 하지만 안 받는다든지 그런데 3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럼 본인 재판은 안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좀 강한 지지층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중도층이나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앞뒤가 다른 말이 되잖아요. 예. 헌재는 빨리 가라고 그러고 본인 재판은 늦게 가라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걸로는 이해는 되지만 예. 좀 더 담대하게 갈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건 한 90% 정도 확률이에요. 예. 헌재가 저는 4월 안에 심판 결과를 낼 거라고 보는데 물론 10%는 막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예. 뭐 헌재법 51조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이번에 주심 판사 정영식 재판관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예.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4월 18일 전 이전에 낼 거라고 봐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 전에 대법원까지는 절대 확정이 안 됩니다. 2심까지는 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조금의 리스크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 일단 길게 뽑아보자. 요걸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선거에서 그러면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왔어요. 유리하겠냐? 저는 불리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중도에서 마음이 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얘기 계속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얘기 하고 다시 대선으로 올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마음이 급해요. 어제 건진법사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탄핵 내란 요구하기도 바쁘고 명태균 황금폰이 열리려다가 비상계엄 때문에 다쳤는데 지금 다시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도 하기 바쁜데 갑자기 건진법사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이제 남부지검에서 체포됐는데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일단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게 보니까 어제 이제 남부지검의 이제 코인 범죄 합수단 여기서 잡았던데 이 코인 사기를 수사하다가 이상한 자금이 있어서 따라가 봤더니 헐 하고 건진법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의원님, 예. 이 건진법사가 어쨌든 대선 캠프에도 있었잖아요. 대선 캠프에 들락날락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휘했던 뭐 그쪽에서는 없었지만은 예. 뭐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전선백 씨입니다. 이 전선백 씨인데 예. 이 공개됐어요 오늘 본명이. 예, 이 사람과 이제 거래를 했던 교류를 했던 예. 인사들이 꽤 있죠. 예. 근데 이 보통 이 도사 사고 거사 사고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예. 뭐 하여튼 선거반에는 대한민국 정치 이제 선거반에는 제발 이 종교 신앙적 어떤 그런 순수성을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야지. 그렇죠. 종교인은 종교를.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고, 부처님의 공덕 길이고 이렇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하여튼 각급 선거에는 이 참 날파리처럼 끌어요. 예.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즉 한마디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 용하다니까 가서 본인 생년을 태어난 시 집어넣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이 사람 찾아간 사람들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그냥 절대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기도비라는 게 있어요. 기도비. 네? 기도비 명목으로 살상 공천 헌금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 당신한테 신경 쓰지만은 예. 나 이 사람 알고 나 이 사람 알고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거의 뭐 사촌 행적발 되는 뭐 그런 분위기죠.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지난 대선 때 우리 저 김성태 전 의원이 이끌었던 팀에는 관여가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캠프에 있었다가 그때 좀 무리가 캠프에 논란이 있어서 상근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제 해촉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2022년 1월에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뭘 조언했을까요? 고문. 어쨌든 자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예요, 의원님. 네. 여권에서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전 씨의 법사폰이 전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법사폰은 최소 2대다. 한 여권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건진 게이트가 터질지 모르겠다. 요 얘기거든요. 물론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입건이 된 거니까 당연히 2018년이면 지금 뭐 지도부라든지 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없을 건데 문제는 특수수사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특수수사라는 게 고구마 줄기처럼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다가 진짜 여기 조선일보 기사들의 법사폰 뭐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법사폰이 명태균의 황금폰처럼 많은 통화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예. 그리고 뭐 문자 등 주고받은 텍스트가 남아 있느냐. 그게 예. 제일 중요하겠죠. 예. 뭐 저장을 했다가 지웠더라도 포렌식하면 일부는 살릴 수 있거든요. 예. 다 살리진 못해요. 100%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때는 홍준표 대표 체제였거든요. 예. 근데 검찰이 물론 많은 범죄 수사가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돈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그렇지. 수사도 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건데 예. 저걸 언제 알게 됐을까요? 검찰이 예. 자 그럼 타이밍 지금 딱 보고 터트린 거다. 알게 된 건 좀 오래됐겠죠. 예. 오래됐는데 그럼 지금 그동안은 대통령이 저 권한에 정지되니까 이 틈에 팍 터트린 거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수사를 제대로 못했던 막 거고 캐비닛 여는 건가 이제 다 꺼내고. 이제는 갖고 있던 정보를 예. 활용해서 수사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예. 그래서 제가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미 죽었어요. 이제 뭐 예수님 부처님이 돌아오셔도 못 살립니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판은. 알겠습니다. 근데 미련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 또 읽어드릴게요. 요거. 전 씨는 최근 이게 건진법사예요. 명태균 수사 과정에서 명 씨와 공천 신통력을 두고 경쟁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조선일보 기사예요. 공천 신통력. 근데 예. 이제 이분이 공천 신통력 뭐 그 기사 예. 뭐 의선은 상당히 선정적으로 썼는데 아니 하나 더 읽어.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명신을 전시로 교체하려고 하자 명씨가 이에 항의했던 것으로 해석됐다.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 때문에 공천을 받았는가? 건진법사 때문에 받았는 뭐 이건가? 그게 과연 신통력일까요? 뭐 어쨌든 신분 관계가 더 누가 세냐 예. 그걸 놓고 김영선 의원도 고민했던 거 아닐까요? 야. 그러니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건진법사 전 씨가 이제 쉽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의 그 코바나 컨텐츠에 이제 고문을 맡았던 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이제 맹태균 씨처럼 뭐 이번 그렇게 난하신 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좀 뭐 비교를 굳이 두 사람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지만 이 사람도 뭐 자신이 좀 신통력을 가지고 뭐 그런 특히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쉽게 빠지기 쉬워요. 예. 어쨌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박 실장 내가 궁금한 거. 이 건진법사의 폰 안에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 건진법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장사꾼이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의시돼야 하잖아요. 어허. 그러면 기록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이런 얘기를 나눈 사이야. 명태균 씨는 이미 증명이 그렇지. 됐죠. 예. 건진법사도 충분히 저는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굳이 본인이 의시될 수 있는 기록들을 자진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봐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어. 뭐 확인된 건 아니다만 이런 거 좋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저기 이미 젊었을 때부터 건진법사를 알고 지냈다. 그거는 확인된 겁니까? 들은 거죠. 확인된 건, 어쨌든 네, 들은 예. 거예요. 그건 건진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분한테 들은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건진법사가 그렇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있었고 예. 실제 캠프에도 있었고 예. 이것도 확인 안 된 건 아닙니다만 어허. 왕자를 혹시 건진법사가 써준 것 아니냐? 아 이건 추정. 예. 그것도 있어요 얘기가.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고문으로 있고 캠프를 했지만 훨씬 더 깊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건진법사의 개인적인 비리가 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여기서 건진법사 한 일에 드러나는 게 있으면 아. 넌더리를 칠 만한 일, 주술이 이렇게 많이 개입했었다고 예. 라는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아마 내일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저 신스틸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 박성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